그리고 제가 보면 마지막 장점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형, 마감, 소리 품질, 실질적인 출력, 헤드폰 출력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얘는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예,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24만 9천원, 24만 9천원에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이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니버셜 오디오라고 사실은 프로 쪽에서 상당히 유명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컨슈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폴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볼트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볼트라는 제품 중에서 오늘은 볼트 2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마이크와 헤드폰까지 같이 있는 이런 세트 모델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오늘은 약간 볼트, 그러니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위주로 리뷰를 하고 마이크와 헤드폰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패키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순수하게 지금 이 볼트 패키지 상에 들어있는 볼트 마이크와 그리고 볼트 2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오디오가 녹음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리는 아무런 EQ 작업을 하지 않고 아무런 프로세싱이 없는 상태로 순수하게 이 볼트에서 기본 제공되고 있는 마이크와 프리앰프, 그 다음에 프리앰프에서도 빈티지 키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빈티지는 조금 있다가 소리를 비교하면서 그때 들려드릴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그 세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부터 알아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투인 투아웃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미디 포트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24비트의 192kHz의 샘플 레이트, 그러니까 그런 품질의 디지털 오디오를 받고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 아웃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맥, PC,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다 됩니다. 아이패드까지는 USB 버스로 파워를 해서 다 쓸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원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맥, PC,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아날로그 빈티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프리앰프가 좋은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빈티지 프리앰프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빈티지 프리앰프가 원래 튜브로 되어 있는 프리앰프인데 그 튜브를 다 넣은 건 아니고요. 그 튜브를 에뮬레이트하는 회로를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 회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빈티지 에뮬레이트 하는 걸로 하게 되면 디지털 프로세싱으로서 하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회로로 그 회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인풋 신호를 바로 들어볼 수 있는데 다이렉트 모니터링 할 때도 이 소리 바뀌는 것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회로가 그렇게 바로 직접 적용된 아날로그 회로가 들어가 있는 그 빈티지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블톤이라든지 멜로다인이라든지 유잼이라든지 버추얼 드러머라든지 마샬이라든지 엠팩이라든지 이런 류의 플러그인들을 사용하고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번들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품질의 헤드폰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모니터링,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는 소리를 바로 들어볼 수 있는 다이렉트 모니터링인데 레이턴시가 제로 레이턴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레이턴시가 제로, 지연 시간이 제로인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키지 제품, 지금과 같이 볼트 마이크와 헤드폰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패키지 제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마이크 케이블, USB 케이블 그리고 전원 케이블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볼트 2만 구매할 경우에는 24만 9천 원이고요. 패키지 전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46만 5천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장점과 단점 알아가 보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 볼트 2에 대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 볼트 2의 첫 번째 장점은 메탈로 되어 있는 외형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한 메탈로 되어 있고 깔끔한 디자인이면서 약간은 빈티지스러운 이 버튼들과 노브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미니멀리즘인 것 같으면서도 이 라이트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라이트들이 사실 굉장히 괜찮은 빛감과 과거의 빈티지스러운 그런 버튼, 노브, 약간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볼 땐 조금 별로였어요. 사진으로 볼 땐 조금 별로였는데 실물로 보게 되면 오, 괜찮은데? 오, 매력적인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메탈로 되어 있고요. 전체 메탈로 되어 있어서 되게 견고한 느낌도 나면서 마감 피니쉬라든지 이런 버튼이나 노브 같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이 금액대, 그러니까 2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아까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USB 파워로 동작합니다. 지금 현재도 USB-C만 연결했는데 그 파워로 동작하고 있어요. USB 파워로 되다 보니까 아이패드만 갖고선 연결을 해서 녹음도 할 수 있고 아이폰도 기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충분하게 버스 파워를 줄 수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동작을 합니다. 단 대부분의 아이폰에서는 사실은 별도의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에서는 USB 버스만 갖고선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편해요. 이게 상당히 편해서 그 부분도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맥이나 PC,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와 관계없이요. 드라이버 같은 거 깔 필요 없이 그냥 연결만 하면 컴퓨터에서 바로 인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바라던 바였어요. 예, 맥일 때 맥용, 왜냐면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맥용 모델 따로 있고 윈도우 모델 따로 있고 이랬거든요. 이게 그래야 돼? 물론 그건 DSP가 내장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맥용 모델이 따로 있었고 PC용 모델이 따로 있었는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DSP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어떤 제품들과 연결하더라도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때 드라이버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iOS 계열의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도 드라이버가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오디오 입력과 출력을 그대로 잘 쓸 수 있는 것이 이 볼트 2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특정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볼트 2에는 사실 아까 빈티지 프리앰프, 그러니까 사실 유니버셜 오디오에 빈티지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610 튜브 프리앰프라는 것이 있어요. 610이라는 모델이 있어서 610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그인들도 있고 610을 기반으로 해서 뭐 DI 박스라든지 2채널로 되어 있는 모델, 1채널짜리 스트립으로 된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사실은 있어요. 610이라는 프리앰프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유니버셜 오디오의 프리앰프입니다. 이게 조금 비슷한 게 이 금액대에는 경쟁하고 있는 모 회사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SSL 제품이 있는데 4000 시리즈 콘솔의 프리앰프를 갖고 와서 에뮬레이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소형 경쟁하고 있는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SSL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4K 버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4K니까 뭐 해상도가 뭐 FHD에서 4K로 가는 것처럼 뭐 해상도가 확 늘어나는 그런 4K 버튼이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SSL의 4000 시리즈 콘솔이 되게 유명했어요. 4000, 4000이다 보니까 공이 3개를 갖다 K로 해서 4K로 적은 것인데 그 SSL 4000 시리즈의 콘솔은 사실 4000E 시리즈, 4000G 시리즈, 뭐 G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콘솔이 사실 유명한 건 프리앰프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4000 시리즈는 채널 스트립이 유명했죠. 그리고 버스에서 있는 버스
버스 컴프레서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4000 시리즈, 그러니까 SSL 4000 시리즈 콘솔을 쓰시는 분들은 믹스다운 할 때, 프리앰프가 아닌 믹스다운 할 때 쓰기 굉장히 좋고, 채널 스트립에 있는 소리들 안에 EQ라든지 컴프라든지, 이게 왜냐면 그 다이나믹 계열이 그 게이트, 컴프, EQ를 이렇게 버튼 3개 갖고 이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소리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 버스에 있는 그 다이나믹 프로세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SSL 4000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한 그 프리앰프의 그 버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유의 그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유명했던 610의 프리앰프, 튜브로 되어 있는 프리앰프를 장착한 거죠. 그래서 엄밀히 놓고 유명세를 놓고 본다면 4000 시리즈 콘솔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4000 시리즈 콘솔의 프리앰프는 그 유명세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그레이드라면 오히려 유니버셜 오디오의 610 프리는 그 유니버셜 오디오의 명성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그래 610 프리는 조금 더 괜찮지. 그러니까 1대1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610 프리를 조금 더 알아주는 그런 스타일의 프리예요. 그 프리를 에뮬레이트한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단점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에뮬레이트한 그런 회로들, 빈티지 회로를 키는 것이 소리의 변화를 줘요. 이 소리의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 귀엔 듣긴 좋지만 스펙상으로 놓고 따지고 보면 하모닉 디스토션 조금 더 올라가고 원치 않은 약간 하모닉스가 더 발생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거지 원음하고 동일한 소리를 만들어 줍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원음하고는 조금 다른 소리가 나고요. 측정기상에서는 측정값이 틀어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단점의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원래 이 용도 그러니까 옛날 빈티지 프리의 610 소리를 만들어내려면 하모닉스를 더 추가를 해서 고음 쪽에 있는 소리들이 조금 더 밝게 나올 수 있는 그 하모닉이 늘어남으로써 밝게 리치하고 쫀득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선도 이 장비를 구매를 해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소리적인 장점에서 첫 번째 뽑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턴시가 0인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전혀 없는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 기능은 웬만한 요 금액대에 있는 프리앰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이렉트 모니터링 처음 버튼을 누르면 주황색이 나오고 주황색으로 냈을 때에는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스테레오로 왼쪽에 모니터링 오른쪽에 모니터링 이렇게 나눠서 드는 거예요. 1번이 왼쪽, 2번이 오른쪽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합쳐져서 모노로 나와요. 왼쪽 소리도 LR에 나오게 되고 오른쪽 소리도 LR에 나오게 돼요. 이게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모니터링 했을 때 나는 LR을 스테레오로 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처럼 1번, 2번을 레프트 라이트로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아닐 때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마이크 하나를 연결했을 때에는 왼쪽 소리가 양쪽으로 다 나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갖고선 셀렉트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나름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을 갖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선택해서 좌우를 분리할 것인지 좌우를 합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렉트 모니터링 갖고 있는 애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부분에서의 또 한 가지 장점인데 헤드폰 출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폰 출력이 생각보다 출력이 굉장히 셉니다. 네. 소리적인 부분도 좀 괜찮기는 해요. 소리적인 부분은 완전히 플랫한 투명한 소리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살짝의 밸런스적으로 놓고 본다면 고음 쪽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소리적인 성향은 있지만 전체적인 출력을 놓게 본다면 굉장히 센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제공되고 있는 이 볼트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을 때의 충분한 볼륨은
9시 방향. 그러니까 얼마 올리지 않은 9시 방향 정도에서 충분한 볼륨이 나오고요. 조금 크게 듣고 싶다고 하면 한 10시에서 11시 방향이면 상당히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 갖고선 그 헤드폰 출력을 얘기하진 않겠죠. 305ohm으로 되어 있는 이 제나이저 HD 600 같은 경우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 정도의 그 헤드폰을 잘 구동을 보통 못해요. 그래서 맥스 볼륨으로 놔야지 그냥 좀 들을만하다, 이 정도 출력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HD 600, 이 305ohm으로 되어 있는 HD 600을 갖고선 제가 청음을 해보니까 12시 방향에서 괜찮은 볼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 볼륨에서 괜찮은 볼륨이 나오고요. 제 기준으로 충분히 소리가 크다라는 기준으로 듣는 볼륨이 어디냐면 2시 방향이에요. 2시 방향에 놨을 때 제 기준으로 와, 이거 소리 충분히 커. 와, 더 이상은 올리지 않아야 돼. 나 이 2시 방향의 이 소리면 나는 충분하게 다 들을 수 있어가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3시에서 4시까지만 가도 충분히 크게 듣는 수준이고요. 맥스로 올리면 이거는 고통스러워요. HD 600임에도 불구하고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어느 정도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의 소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HD 600, 305ohm의 헤드폰을 지금 볼트 2의 헤드폰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듣는 레벨로 소리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중간 정도 볼륨일 때 제가 평소에 듣는 소리 크기입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로 헤드폰에서 새 나가는 소리는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걸 최대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볼륨이 최대인 경우에는 제가 쓰기가 겁날 정도로 소리가 크게 잘 나옵니다. 지금처럼요. 굉장히 잘 나오죠? HD 600 305ohm짜리 헤드폰이 볼트 2에 연결을 해서 헤드폰에서 최대 출력을 올리게 되면 지금 이 정도의 소리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소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헤드폰을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노이즈도 생각보다 적고요. 해상도도 생각보다 괜찮은 헤드폰 출력을 이 금액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리적인 성향에서의 메인 출력, 그러니까 메인 LR 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메인 LR 출력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노이즈는 마이너스 100dB 이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입력,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호에서부터 나가는 신호까지를 다 재도요. 그냥 스펙 시트에서 얘기하는 뭐 마이너스 110dB, 118dB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진짜 그 뭐라 그러죠? 현실 속에서의 그 출력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입력에서 들어가서 나가는 출력을 실질적으로 재봤을 때 dBU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프로의 기준의 dBU를 기준으로 제가 노이즈 플로우를 재보니까 마이너스 102dB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0dB를 넘어서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0dBU가 아니라 플러스 24, 뭐 보통은 24dBU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노이즈 플로우가 마이너스 100dB 정도 있는 상태에서 24dBU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한 120dB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메인 출력 자체도 노이즈 플로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노이즈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소리적인 성향도 어떠냐? 조금 되게 투명한 성향이에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제가 측정을 하면서 한번 봤는데 저음 20Hz부터 20000Hz까지 거의 플랫하게, 뭐 편차가 0,1dB 정도 있는 경우, 고음 쪽에서 0,1dB 정도 있을 정도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완벽한 플랫한 0dB를 가지고 있어서 색채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재본 결과로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가 실사용상에서 측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들 당시 또는 칩셋에서 있는 그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오디오를 제가 재생을 하고 그 재생된 오디오를 측정기로 쟀을 때 나오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주파수별로 놓은 것인데 이 값이요. 사실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하이파이 쪽에서 나와 있는 출력단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보다 더 낮아요. 예, 이게 더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상에서 더 좋은 소리 품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약간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저하고는 크게는 관계는 없지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블톤부터 시작해서 멜로다인, 유제, 버추얼 드럼버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480 렉시콘 480을 에뮬레이트한 그런 이펙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렉시콘 480을 에뮬레이트한 요것만 조금 관심이 있지 나머지 것들은 그래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프로듀서라든지 뮤지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또는 플러그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함께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구매하면서 공짜 프로그램과 공짜 플러그인들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형, 마감, 소리 품질, 실질적인 출력, 헤드폰 출력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얘는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예,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24만 9천원에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이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프리앰프의 증폭 한계입니다. 프리앰프가 최대 얼마까지 증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저치일 때의 값과 최고치일 때의 값을 보면서 얼마만큼 증폭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약 플러스 55dB까지 증폭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55dB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이 60dB 가까이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애들은 65dB, 66dB까지 보통 증폭을 해줘요. 플러스 55dB 같은 경우는요. 사실 조금 굉장히 좀 둔감한 SM7B라든지 아니면 SM57이라든지 58 마이크를 가까이 되지 않고 좀 멀리 대고선 숨을 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55dB 갖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일 경우 조금 멀리 놓고 SM57이라든지 SM58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SM7B 이런 애들을 놓고 증폭시키면 플러스 55dB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플러스 60dB는 넘어가야지 그런 둔감한 마이크의 사용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플러스 55dB까지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이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인 빈티지 기능이에요. 빈티지 프리를 활성화를 시키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빈티지 프리는 인위적으로 사실은 하모닉스를 조금 더 만드는 거예요. 하모닉스를 조금 더 만들어서 소리를 빌드업을 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도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소리는 빈티지 기능이 전혀 켜있지 않는 소리예요. 빈티지 기능이 켜있지 않는 소리인데 이 상태에서 빈티지 기능을 켜게 되면 지금은 이제 빈티지를 켜고선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빈티지를 켜고 이야기했을 때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상태에서 이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상태에서 이 하모닉스가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고음 쪽이 살짝 한 2dB, 3dB 정도 밝아지는 그 느낌을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EQ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있는 목소리의 하모닉을 그 위에 있는 하모닉스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고음 쪽에 있는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의 하모닉스를 늘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노래하듯이 이런 식의 노래하듯이 어떠한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하모닉이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하모닉을 조금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빈티지를 껐어요. 지금이 빈티지를 껐을 때의 목소리여서 빈티지를 끄게 되면 하모닉스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제 목소리 그대로 나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이 빈티지 기능은 인위적으로 하모닉스를 지금 제가 하모닉스를 추가했어요. 빈티지를 켰어요. 인위적으로 하모닉스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고음 쪽 성분이 조금 더 밝아지고 목소리의 하모닉스가 조금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BB 같은 그런 회사가 이 하모닉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컨투어 기능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러한 프로세서를 만들어냈었죠.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빈티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빈티지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듯이 소리의 변화는 있어요. 소리의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환경에서 어떨지 모르고 여러분들 듣는 환경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리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변화를 하게 되면 측정기 상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9% 정도의 디스토션이 상승한 걸로 나와요. 예, 측정기로 재보면 사실은 9% 정도의 인위적인 하모닉스를 더 추가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건 별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점에 놨어요. 실제는 단점이 아닌데도 단점에 놓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단점에 이걸 놓은 이유는 어떤 분들은 스펙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빈티지를 키게 되면 소리가 완전히 그거는 쓰레기야.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어그러져. 무려 9%나 상승을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거 말씀드렸는데 빈티지 제품들을 왜 쓰는지, LP를 왜 쓰는지, 그렇죠? 빈티지의 그 프리앰프, 빈티지의 진공관 앰프들, 뭐 이런 애들을 왜 쓰는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퓨어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빈티지스러움의 회로 구성이 인위적으로 조금 더 추가되는 그 하모닉스가 사람의 귀에 더 듣기 좋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오디오는 퓨어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스펙만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악기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악기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뭐가 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싫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 빈티지 회로를 구동시키게 되면 약 9% 정도의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증가한다는 것을 두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보통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보통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앱이 보통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트2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앱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줘서 그 여러 개를 통해서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오디오 미터가 보이고 세팅이 보이고 거기서 조금 더 세팅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것이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보고 있는 이 볼트 마이크, 이 헤드폰이 패키지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 2만 놓고 본다면 24만 9천 원이지만 이 패키지를 전체를 놓고 본다면 46만 5천 원이에요. 이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마이크가 요 앞에 있는 마이크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그림에서 봤을 때는 노이만의 U87처럼 그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모양이 노이만 U87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작아요. 노이만 U87의 뭐 한 3분의 2 수준? 네. 3분의 2 수준이니까 노이만 U87 한 이만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 수준 크기입니다. 조금은 작은 마이크예요. 그리고 이 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대한 품질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EQ, 필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 그대로 이 볼트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어요. 생각보다 준수하고요. 20만원, 22만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넣고서 이 마이크와 얘가 나오는데 마이크는 생각보다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리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체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 자체가 전체 메탈로 되어 있다는 거. 오늘은 마이크에 대한 거, 헤드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전체 메탈의 사이즈는 지금같이 손 크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그런 마이크로 되어 있고, 소리 품질은 지금까지 들어보신 것처럼 이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헤드폰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드폰은 정확한 스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피던스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얘 같은 기본 제공되는 애로 얘를 듣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9시 방향, 볼륨이 충분히 크다는 게 10시에서 11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게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서 아마도 임피던스는 한 32오h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밀폐형입니다. 밀폐형이어서 녹음할 때 좋아요. 지금 사용하던 것처럼 헤드폰 끼고 마이크 사용할 때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소리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소리 밸런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소리 성향은 플랫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플랫하지 않습니다. 플랫하기보다는 조금 베이스와 중저역이 강조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베이스와 중저역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헤드폰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소리의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소리의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10만원 정도의 헤드폰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그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오히려 마이크의 성능이 조금 더 좋고요. 헤드폰은 그거보다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마이크와 헤드폰 얘와 함께 한다면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 네, 가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볼트2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볼트2는 사실 이 볼트 시리즈가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컴프레서를 갖다가 내장한 모델도 있고 4채널 버전도 있습니다. 1채널 버전까지 있고 1채널, 2채널, 그 다음에 4채널,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포함한 모델,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은 모델이 있습니다. 컴프레서 포함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이상 좀 비싸게 되고요. 컴프레서가 없는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볼트2를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20만 원대에 경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한 비슷한 그런 느낌,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SSL2 플러스 제품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SSL2하고 같죠. 2 플러스보다는 2하고 같은 느낌인데요. SSL2보다는 SSL2는 되게 투박하고 커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는 작고 노브도 조금 깔끔하고 마감도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L2보다 조금 더 노이즈 플로우가 낮은 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성향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볼트2와 볼트2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의 마이크, 헤드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을까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기회 되면 요 컴프레서 있는 모델 버전들 아니면 다른 모델 버전들 같은 볼트에서 있는 다른 모델 버전들도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